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모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들입니다.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앞으로 우리 군의 핵심이 될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등 미래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기자 20여 대의 소형 무인기가 한 군데 집결해 군지 비행을 하더니 개별 비행으로 전환합니다. 지상에서는 지뢰나 화학작용제 탐지가 가능한 무인 수색 차량이 시범 주행에 나섰습니다. 수 km 떨어진 거리에서도 통신중계 무인기를 통해 기동할 수 있는 이 무기 체계는 내년 4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더 나아가 적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고도 10km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관측이 가능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 위성도 개발됩니다. 인터뷰 오현웅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30분 간격으로 주요 정찰 자산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으로 저가로 개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위협인 생물학 분야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코로나19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나서 동물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인터뷰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첨단 국방과학 우주 분야 양자 분야 그리고 합성 생물학 등 과학 분야에 대해 끝없이 상상하고 끝까지 도전하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속도가 마하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전략기술 이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곧 나온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유이와 같은 무인 정찰기 대체용으로 중고고도에서 장기간 제공이 가능한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다. 미 공군은 1990년대 말부터 프레데터, 글로벌 호크 등을 정보 획득, 감시, 정찰 임무에 활용했으며 코소보 전쟁에서 RQ-1이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휘관에게 제공했던 것은 무인 정찰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후 2000년대 초부터 RQ-1A의 공대지 미사일인 헬파이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한 MQ-1B를 실시간 공격 임무에 활용 중이며 2004년 초부터는 무장 탑재량, 운용고도 및 운용속도가 향상된 리퍼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MQ-1B, MQ-9 등은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이 떨어져 적의 방공 레이더에 노출되어 대공 위협이 존재하는 전장 환경에서는 임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동향은 전 세계적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스텔스 유인 전투기나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 향상을 위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최우선 운용 목표는 고위험 저방공망에 접근하거나 침투하여 공격하고 신속히 빠져나오는 것으로 스텔스 기술과 고속 성능 기술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대부분 무미입 전익기 형상을 채택하고 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는 미국의 X-47B, 프랑스의 누란, 영국의 테라니스 등 기술 시범기가 대표적이며 비행 성능, 스텔스 성능, 임무 성능 등 운용성 시험을 진행 중이다. 그 외에도 중국, 러시아, 독일 등에서도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센서, 무장, 연료를 모두 기체 내에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크기와 중량이 커지게 되고 가격 또한 상승한다. 이에 2016년 이후 미국에서는 소형 저가 스텔스 무인 전투기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기존 무인 전투기에 통합 장착된 센서 또는 무장을 소형 무인기에 분산 탑재하여 임무에 필요한 기능을 개별 혹은 그룹화해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의 크기 및 비용이 유인기나 기존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비해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다수 혹은 다종의 무인 전투기와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는 크라토스사의 XQ-58A, 보잉사의 에어파워 티밍 시스템, 에어버스사의 리모트 캐리어 등의 기술 시범기들이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은 어디까지 왔나?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전파 흡수 재료 기술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주파수 선택적 전파투과 복합재 기술, 전파 흡수 복합재 구조 기술, 적외선 흡수 재료 기술 등의 핵심 소요 기술 연구 개발 과제 진행했다. 또 스텔스에 대한 해석과 측정 능력을 확보하고 연구 시설을 바탕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 시범기 과제를 수행하여 2015년 초도 비행에 성공하였다. 2017년부터 2차 기술 시범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시범기 사업을 통하여 스텔스 성능 향상, 비행 성능 향상 및 스텔스 무인 전투기 운영 개념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 세부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스텔스 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확보한 세부 핵심 기술을 플랫폼에 적용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성능 확인과 개선점 도출을 위한 기술 시범기 과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다양한 센서와 무장 탑재를 위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크기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국내 엔진 연구 개발이 필수적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소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플랫폼 연구 개발과 동시에 유인 전투기와 협업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도 필요하다. 3. 무인 전투기,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색 차량 미래 무기 체계는 무인이 화두. 군 당국이 무인 전투기는 물론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무인 수색 차량 등 실제 병력 탑승 없이 임무 수행 가능한 미래형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인 6일을 하루 앞두고 기념 합동시연 및 전시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연구 개발 과제를 처음 공개했다. 연구소는 이번 행사에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 전투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사실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1단계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2단계 연구가 막바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 주요 내용은 무인 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비롯해 스텔스 기능을 높여주는 전파 흡수 구조, 우미 비행제어 기술 등이다. 길이 14.8m, 전폭 10.4m로 고도 10km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소는 수중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급 무인 잠수정, 주요 항만 및 연안에서 정찰 임무를 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관련 기술이 확보되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와 같이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해역에서 장병을 투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북한 잠수정 등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격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원격 무장 및 화학작용제 탐지, 지뢰 탐지 등의 임무가 가능한 무인 수색 차량, 전장에서 환자 및 물자 수송이 가능한 보병용 다목적 무인 차량 등도 이날 선보였다. 무인 수색 차량은 통제 차량과 무인 차량이 통신 중계 무인기로 교신하며 기동하는 이 무기 체계는 내년 4월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광자, 양자 레이더 기술, 적의 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장치 등에 관한 연구도 소개됐다. 최고 속도 60노트 이상의 20톤급 차세대 초고속정도 개발된다. 복합 소재로 개발되는 초고속정은 극한 해상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고 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 길이 20m, 폭 4m로 12명이 승선하며 주식회사 우리해양기술과 함께 내년 4월까지 개발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북한군의 고속정이 최대 시속 50노트로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재 40노트 수준의 속도를 내는 우리 군고속정을 60노트 속도의 초고속정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